네, 안녕하세요. 과제 2번 안전한 TV 재난안전 콘텐츠 데이터 분석을 맡은 청년 인턴 이동훈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빅데이터 분석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실무에서는 데이터 분석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험해보고자 인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분석 배경과 데이터 분석, 마지막으로 결과 해석 및 활용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석할 안전한 TV는 행정안전부 안전소통 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로서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지식과 정보, 대처 요령 등을 다양한 영상물로 제작하고 송출합니다. 현재 인스타그램, 네이버 TV, 유튜브, 카카오 TV, 카카오톡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며 영상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저는 유튜브 채널 안전한 TV에 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유튜브는 한국 인구 약 5천만 명 중 4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여 소통, 교육, 뉴스 전달 등 사회 전반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추가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에 국민의 74%가 재난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국민 대상 재난 교육의 상시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민은 91%로 집계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안전한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고 예방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분석을 시작했고, 공공기관 채널의 목적성을 잃지 않으며 채널로서의 인지도 확보,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채널 관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 자체 채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조회수 기준 상위 500개의 컨텐츠 데이터를 선정했습니다. 추가로 웹 크롤링을 통해 안전한 TV 및 타 공공기관 채널, 안개남과 충주시에 업로드된 모든 컨텐츠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 과정입니다. 채널의 현황을 알기 위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연령대별 조회 비중과 평균 시청 지속 시간입니다. 2030 세대의 조회 비중은 36%로 높은 편이지만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값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의 조회 비중과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가장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채널 유입 경로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특정 트래픽 소스가 특정 시기별로 유달리 높은 값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2019년부터 2020년에는 추천 동영상을 통한 유입이 해당 연도 조회수 전체의 8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9년 팬데믹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외부 유입이 전년도에 비해 약 20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학교 비대면 의무 교육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 박스는 2022년 8월입니다. 이때 탐색 기능을 통한 유입이 해당 연도 조회수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서울 및 중부 지역 폭우의 시기로 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채널 구독 여부입니다. 우선 구독자와 비구독자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분류하여 추이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볼 수 있듯이 비구독자가 구독자에 비해 약 33배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구독자만 따로 그래프를 그려보았을 때 비구독자의 그래프와 큰 차이가 없는 추이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구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청자의 조회 시기가 재난사고 등 특정한 이벤트 이후에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수집한 조회수 상위 500개의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볼 것은 노출 클릭률입니다. 노출 클릭률이란 시청자에게 노출된 콘텐츠가 얼마만큼 클릭됐는지, 재생됐는지를 의미합니다. 유튜브 통계에 의하면 콘텐츠 절반 이상이 평균 2에서 10%의 노출 클릭률을 기록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저는 10% 이상의 노출 클릭률을 갖는 콘텐츠를 양질의 콘텐츠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 노출된 콘텐츠 예시를 보시면 콘텐츠가 클릭되기까지 영향을 주는 요소로 썸네일, 영상 길이, 제목으로 판단했습니다. 그중 영상 길이와 노출 클릭률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영상 길이를 3분 이내, 3분에서 7분, 7분에서 10분, 10분 이상으로 4개의 범주로 나누어 보았고, 길이별 노출 클릭률의 분포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영상의 길이가 짧을수록 양질의 컨텐츠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를 비율로 확인해 보면 양질의 컨텐츠 중 80% 이상이
3분 이내 영상기를 갖고 있었고, 반대로 5% 미만의 노출 클릭률을 기록한 콘텐츠 비율을 보시면 7분 이상의 콘텐츠가 비율이 약 4배 이상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10분 이상의 콘텐츠는 노출 클릭률이 10%를 넘는 경우에선 발견되지 않았지만 5% 미만에선 약 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평균 조회율입니다. 이 역시 조회수 상위 500개의 데이터를 갖고 분석했습니다. 평균 조회율은 전체 영상 길이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콘텐츠가 재생된 정도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정도를 의미합니다. 평균 조회율이 높을수록 알고리즘에 좋은 영향을 미쳐 노출 확률을 높여줍니다. 유튜브 통계에 의하면 3분 미만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콘텐츠에서 약 40에서 50%의 평균 조회율을 기록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 길이 범주에 맞춰 평균 조회율의 최소점을 찾아 양질의 콘텐츠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3분 미만의 콘텐츠를 제외한 영상 길이별 평균 조회율의 분포 그래프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각 범주마다 다른 기준치를 적용했습니다. 이 역시도 3분에서 7분 사이의 콘텐츠가 기준을 넘기는 콘텐츠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평균 조회율과 영상 길이 간의 상관성이 있을까 싶어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고, 결과는 영상 길이가 1분 늘어날수록 평균 조회율이 1.8%포인트씩 떨어지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에 업로드된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여 콘텐츠의 재생 목록과 제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재생 목록은 비슷한 유형의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주어 수요자에게 비슷한 콘텐츠를 찾기 쉽게 만들어주고, 그에 따라 채널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듯 콘텐츠를 클릭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며, 그중 부제목 설정은 콘텐츠를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재생 목록 안에 같은 부제목을 형성하고 있는 콘텐츠들은 다음 영상으로 알고리즘의 추천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재생 목록과 부제목 설정 여부에 따른 대응 표본을 설정했으며, 그 두 집단 간의 조회수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T검정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평균 조회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안전한TV의 총 41개의 재생 목록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18개의 재생 목록에서는 통일된 부제목으로 짜여진 콘텐츠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재생 목록에선 예시와 같이 웹드라마 추천, 유형 드라마, 웹드라마 등 다른 부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비슷한 유형의 콘텐츠 중 재생 목록에 형성되어 있지 않은 콘텐츠들을 발견했습니다. 예시입니다. 근황 올림픽 채널과 협업한 콘텐츠 같은 경우 조회수도 높게 나오는 편이었지만 재생 목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안전 호기심 역시도 꾸준히 업로드되는 콘텐츠지만 재생 목록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타 공공기관 채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상 채널로는 경기 북부소방청의 안개남 채널과 충주시청의 충주시 채널입니다. 먼저 영상 길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세 채널의 평균 영상 길이는 4분대로 비슷하며 짧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익성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 길이를 짧게 유지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 편차를 보시면 안전한TV가 가장 큰 값을 갖고 있었고, 추가로 구독자 수 대비 좋아요와 댓글 수를 의미하는 참여도와 구독자 수 대비 조회수를 의미하는 활성도를 비교해 봤을 때 충주시, 안개남, 안전한TV 순서였고, 충주시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들보다 높은 값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세 채널의 콘텐츠 키워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괄호 안에 있는 퍼센트 값은 등장 빈도를 사용하여 중요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충주시의 경우 5개의 키워드가 모두 빈도가 100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났으며, 안개남의 경우에도 빈도가 100에 가까운 키워드가 2개 존재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안전한TV의 경우 대체적으로 빈도가 적었으며, 이는 콘텐츠마다 매번 다른 키워드가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비교 결과를 통해 키워드 구성을 3가지 범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콘텐츠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채널에 관련된 키워드, 두 번째로 콘텐츠 유형마다 들어갈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 마지막으로 콘텐츠마다 들어갈 소재와 관련된 키워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시로 키워드를 구성해 보자면 채널을 소개해줄 행정안전부, 안전한TV, 또 주제와 관련된 안전호기심, 안전예방,
마지막으로 버스, 안전벨트, 기차, 비행기와 같이 소재 키워드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로드 주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프는 범위가 좁을수록 한 값에 치중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TV의 경우 월화수목금 전반적으로 업로드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충주시의 경우 화요일 하루에만 약 91%의 컨텐츠가 업로드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별로 확인했을 땐 역시 충주시의 경우 약 93%의 콘텐츠가 오전 9시에 업로드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해석과 그에 맞는 활용 전략입니다. 우선 영상 길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상 길이에 관한 전략은 롱폼 콘텐츠와 숏폼 콘텐츠로 나누어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롱폼 콘텐츠는 일반 동영상을 의미하며 숏폼 콘텐츠는 쇼츠를 의미합니다. 우선 두 콘텐츠는 시청 목적이 다릅니다. 롱폼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 영상을 즐기거나 정확한 정보를 얻고 커뮤니티에 연결되기 위해 시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재난사고 이후 시청자 수가 급증한 안전한 TV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텐츠의 수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노출 클릭률과 평균 조회율을 이용했고 두 요소 모두 짧은 영상의 길이일수록 높은 값의 컨텐츠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롱폼 컨텐츠의 길이를 5분에서 7분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들이 안전한 TV를 통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수용한 콘텐츠의 길이는 약 5분에서 7분 사이였고 또한 영상 길이가 길어질수록 인지 밀림 현상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중도 이탈률이 높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제공하기 위해 템포를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이는 시청자에게 계속된 관심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에게 공공기관이 주는 부담감을 짧은 영상 길이로 줄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숏폼을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숏폼은 짧은 시간에 즉각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시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에이터 전문기업 콜랩 아시아에서 진행한 유튜브 1,500여 개 채널 분석 결과 영상 조회수의 88.2%가 쇼츠 영상에서 발생했으며 10명 중 7명은 쇼츠를 통해 처음 채널로 유입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한 TV의 경우 2021년 쇼츠 도입 이후 시청자 유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평균 70%에 달하는 조사 결과에 비하면 낮은 수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중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숏폼 채널들이 있는데 이 채널의 시청자 반응을 살펴본 결과 학교 수업 대신 채널에 쇼츠를 틀어야 한다 라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수요자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 지식 등 교육 콘텐츠는 시청자에게 선호되는 콘텐츠가 아니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빠른 템포의 쇼츠를 이용한 점이 성공 요인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은 재생 목록을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재생 목록을 설정해둔 콘텐츠는 설정해두지 않은 콘텐츠보다 유의미하게 평균 조회수가 높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생 목록 내에 콘텐츠들끼리 통일되지 않은 제목들이 발견됐고 재생 목록을 통해 이점을 누릴 만한 콘텐츠들이 재생 목록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재생 목록은 알고리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시청자가 콘텐츠를 관심 있게 봤다면 알고리즘을 통해 채널에 더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제목을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이 또한 부제목을 설정한 콘텐츠는 설정해두지 않은 콘텐츠보다 평균 조회수가 높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래 예시에서 통해 볼 수 있듯이 콘텐츠가 시청자에게 노출됐을 때 일정 길이 이상의 제목은 끝까지 전부 다 노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출된 콘텐츠의 전반적인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앞부분에 부제목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재생 목록과 연관지어 같은 부제목의 같은 재생 목록이라면 그 콘텐츠를 선호하는 시청자에게 알고리즘을 통해 소개될 확률이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은 키워드 세부 구성 전략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원리 중에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포인트는 키워드 세부 구성입니다. 키워드는 채널을 설명하고 동영상의 주제를 설명하며 해당 주제를 검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TV 시청자들의 검색 키워드를 살펴본 결과 행동 요령과 안전 교육에 관한 키워드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키워드로 사용하면 수요자가 조금 더 쉽게 검색을 통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업로드 활용 전략입니다. 일정한 업로드 주기를 갖는 것은 수요자에게 다음 컨텐츠를 기대하고 기다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TV의 경우 다루는 컨텐츠의 양이 다른 공공기관들보다 많기 때문에 모든 컨텐츠의 업로드 주기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전 웹드라마와 안전 스케치 코미디와 같이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들어간 콘텐츠의 경우 업로드 날짜를 정한다면 시청자에게 다음 에피소드를 기다리고 기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클린아이 분석을 담당한 서진경 인턴의 발표가 있겠습니다.